안녕하세요. 도훈입니다. 자, 오늘은 11신살 제살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제 공부해 볼 텐데, 지난 시간까지 이제 겁살 했었죠? 겁살. 근데 이 12신살이, 다시 이제 말씀드리지만, 어, 이 12신살은, 어, 정통 명리를 공부하시는 어떤 그런 선생님들 중에는 12신사를 안 보시는 분들도 사실은 많아요.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좀 무속의 영역이다. 왜냐면 뭐, 화개살이나, 그쵸, 뭐, 천살이나 겁살은, 이게 어떤 사주적인 명확한 지식, 그 명리 체계나 이런 체계가 아니고, 그냥 어떤 무속인들의 혹세무민하는 그런 살의 영역이기 때문에 저기 취급 안 한다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근데 이 12신살이 잘 맞아요. 의외로. 물론 뭐 사주를 볼 때 기본은 음양과 오행, 그다음에 뭐 생극재화, 그다음에 뭐 육친이나 뭐 십신이라고도 하죠. 뭐 십성, 그다음에 그리고 이제 뭐 합충 형파해, 청간과 지지, 그리고 뭐 12운성을 또 안 보시는 분들도 뭐 있는데 요즘 대세는 12운성은 거의 다 봅니다. 웬만하신 분들은. 뭐 12운성 안 보시는 분들도 물론 계시긴 하고, 12신살은, 말씀드리지만 이제 지지와 지지와의 어떤 이 관계성을 본다고 말씀을 드렸죠. 관계성인데, 우리가 지지라는 것은 우리 삶의 현장이잖아요.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 어떤 치고받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인간 관계라든가 사건 사고의 어떤 타이밍이죠. 타임, 언제, 그러니까 우리가 타이밍이라고도 하는데 어떤 시간, 시기, 그다음에 어떤 그런 양상, 패턴을 이제 보여는 게 12신살이거든요. 그 12신살은 기본적으로 뭐 연지 기준으로 보고 또 일지 기준으로도 보고요. 또 일간 기준으로도 이렇게 이제 본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 예전에는 연지 기준으로만 봤었죠. 옛날 정통 고전 사주 명리는. 왜냐면 연이 뜻하는 의미가 뭐 조상, 국가, 뭐 그다음에 뭐 할아버지 할머니 같은 나의 어떤 태어난 태생을 얘기를 하는 게 이제 연지였다는 거죠. 그지만 이제 자평명리가 이제 주가 되면서 이 일간을 중심으로 한 사주의 체계가, 일간을 중심으로 한 십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체계가 발달하면서 요즘 시대에는 연지, 내가 뭐 물론 조상 부모 뭐 아무튼 잘 태어나서 그런 환경에 처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즘은 거의 다 뭐 자수성가하고 내가 내 의지대로 살아가는 어떤 그런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일지가 훨씬 중요하다 해서 12신사를 일지로만 보시는 선생님들도 꽤 많아요. 그리고 이제 일간 기준으로 어떤 12운성적인 기운과 함께 어떤 심리를 이제 보는데 좀 참고 삼아서 이제 일간 기준으로도 보기 하는데, 저는 일단은 연지, 일지, 일간 기준으로 다 참고를 합니다. 참고를 한다는 거죠, 참고. 그리고 원국에 있을 때 하고 운으로 들어왔을 때 해석이 조금씩 다르다 하고 하는 건 이제 제가 지난번 겁살 강의에 이제 말씀을 드렸으니까 좀 찾아보시면 되고, 오늘은 제살입니다. 제살. 자, 12신살이 오늘은 이제 제살인데, 제살. 우리가 12신살의 이름 중에 역마살이 있고요. 좀 낯익는 거죠. 우리가 사주 공부를 안 해도 역마살, 뭐 망신살 뻗쳤다, 도화살, 또 이제 뭐 화개살,
이 도화살은 우리가 이제 연살이라고 하거든요. 12신살에 연살의 어떤 이쁜 애칭이라고 할 수 있는데, 도화, 좌오묘유, 이런 살들은 우리가 12신살의 이름인데 사주 공부를 안 했어도 많이 쓰죠. 근데 제살은 조금 생소하죠. 생소한데 이 제살은 이게 이제 흉살, 12신살이 이 신이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이제 귀신 신자를 쓰고요. 살은 죽일 살을 써서 이건 이제 긍정의 의미, 그러니까 이제 길한 의미죠. 길한 의미. 그 다음에 살은 부정의 의미. 그래서 어떤 흉의 의미를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했어요. 그런데 대부분 이 12신살 중에 좋은 어떤 긍정적인 의미만을 이렇게 담고 있거나 하는 것은 뭐 반한살, 뭐 그 다음에 뭐 장성살, 뭐 요 정도. 나머지는 사실은 부정적인 의미가 좀 크다고 할 수 있어서 일단 겁을 먹는데 겁을 많이 먹습니다. 겁살이라는 게 아니라 제살도 그 흉살 중에 하나예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대표적인 이 겁살, 제살, 천살, 겁제천을 우리가 삼살이라고 하죠. 삼살이라고 한다 말씀드렸고, 대표적인 안 좋은 살에 이제 제살도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삼살방이라고, 제가 뭐 방위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는데 이동, 이사를 피해야 할 방향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개묘년이잖아요. 올해가 개묘년 같은 경우가 23년도잖아요. 23년도에 이 묘가, 그쵸? 지지를 중심으로 했을 때 해묘미 묘의 이 반대 방향이 제 방향이거든요. 겁제천 방향. 그러니까 서쪽 방향이 올해는 이 삼살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겁살, 제살, 천살이 요렇게 방위를 나눴을 때 요 방향이거든요. 서쪽. 여기가 이제 제살, 그쵸? 겁살, 천살, 이렇게. 그래서 뭐 8시 방향, 9시 방향, 10시 방향이 겁제천 방향인데 24년도 같은 경우는 이게 갑진년이잖아요. 갑진년. 진이 포함된 삼합이 뭐죠? 신자진이 포함된 이 반대 방향, 그쵸? 반대 방향이 겁제천 방향이에요. 삼살방. 그러면 자의 반대 방향은 오잖아요. 그러면 2024년도는 남쪽이 삼살방이다. 이해되시나요? 25년도는 을사년이잖아요. 을사년. 자, 을사년은 사가 포함된 삼합은 뭐 있어요? 사유축은 서쪽이잖아요. 서쪽의 반대 방향인 동쪽이, 을사년은 동쪽이 삼살방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참고로 하시는데, 어쨌든 제살하면 조금 흉살에 들어가고요. 이제 제살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뭐 어떤 강의를 보든 수옥살이라거든요. 수옥살. 말 그대로 옥에 갇힌다는 거예요. 옥에 갇힌다.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뭐 원리나 의미나 이런 것도 이제 중요한데, 각 12신살마다 닉네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살은 수옥살. 뭔가에 갇히구나, 답답해지는구나. 그 다음에 뭐 이제 옥에 갇힌다. 이게 이제 뭐 구속되거나 진짜 실제로 감옥에 수감되는 일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이제 병원에 입원하는 일이 실제로 생길 수도 있고, 또 하나 이게 내 스스로 마음을 닫고
이제 마음을 닫고 이제 이 외부 활동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돼요. 그러니까 약간 대인기피나 제사룬이 오면 대인기피라든가 약간 우울증으로 밖에 나가지 않고 마음을 닫고 어떤 이런 모습이 제살 운에 이제 올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제살은 한자로 이제 써보면요, 이 불이 이렇게 불타는, 그쵸? 이 살은 이제 죽일 살이라고 했고, 제살, 이게 이제 재앙제입니다. 재앙제. 이름 자체가 조금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래도 재수가 좀 없죠. 재앙, 화재, 그쵸? 수재, 화재, 천재지변할 때 그 제자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안 좋다, 안 좋다. 그렇다고 무조건 안 좋냐? 무조건 좋거나 굿이거나 무조건 배드는 사주에서 없어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는데 주로 조금 이제 안 좋은 게 한 7-80% 정도 될 것 같고요. 그 중에서 우리가 좀 잘 써서 20-30%는 내가 이거를 잘 쓰게 되면 또 전화위복의 계기가, 이복이 어떤 임팩트 있는 변화라든가 어떤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게 또 이 겁살이나 제살의 영역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 제살은 우리가 이제 겁재나 재성할 때는 이 재물제자를 쓰거든요. 재물제. 그러니까 재물제자가 아니고 이 재앙제자를 쓴다. 그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제살의 의미나 사주 해석 또 이제 차차 알아보겠지만, 우선 사주에서 제살 빨리 도출을 좀 해보자. 그쵸? 사주에서 제살이 어떤 삼합에서 어떤 의미 있는지를 먼저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상기를 한번 시켜볼게요. 그러니까 이제 삼합의 어떤 그룹, 삼합 그룹을 연상을 이제 제가 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다시 한번 보면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샘플로 해묘미다, 그쵸? 해묘미가 여긴 내 그룹이다, 내 그룹. 그러면 내가 목이다. 해묘미라고 하면 일지나 연지 해묘미가 있으면 이게 지장화라고 말씀드렸어요. 지장화, 그쵸? 지장화, 지살, 장성살, 화개살, 그리고 내 다음 또는 상위, 윗그룹이라고도 하고요. 윗그룹을 봄 다음에는 여름이잖아요. 이제 봄이 생하는 게 여름인데 그를 망육천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망육천. 위에서 윗그룹에서 망 잘 보면 6천만 원 준다. 전 이렇게 처음 공부할 때 외웠던 것 같아요. 망신살, 육해살, 천살. 그리고 봄의 이전의 계절인 이 겨울 있잖아요. 수의 삼합이 신자진이잖아요. 신자진. 이제 이게 이제 생하니까 신자진은 나의 이전 그룹이죠. 이전 그룹이나 나의 하위 그룹이라고 말씀드렸고, 하위 그룹은 뭐라고 그랬죠? 겁년반, 겁살, 년살, 반한살이 이제 이 수. 그 다음에 요거와 반대되는 봄의 반대가 이제 보통 목, 금에서 가을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걸 역제월, 반역저질은 제월이, 저는 역제월,
자, 이렇게 해서 역마살, 제살, 월살인데, 그래서 이 일지나, 자, 일지나 연지가 해묘미가 놓여 있는 사람은 제살이 뭐가 돼요? 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묘가 되는 거죠. 묘유, 그러니까 유금이 제살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잘 보니까 네 그룹에 그쵸? 장성살하고 정면으로 충하는 글자가 제살이 되는구나. 만약에 이게 이렇게 반대로 돼 있다. 반대로 돼 있으면 내가 사유축에 일지나 월지에 사유축이 있다고 그러면 내 장성살은 뭐가 돼요? 내가 사유축 그럼 이 유금이 장성살이 되겠죠. 그러면 제살은 요 묘목이 이제 되는 겁니다. 묘목이 그러니까 사유축이라 그러면 제살이 묘목이 이제 제살이 되는 거예요. 신자진이라 그러면 내가 신자진이다. 내가 신자진이면 내가 신자진 그룹이다. 일지나 연지가 신자진이 들어있다. 그러면 장성살이 자수가 되겠죠. 그 충하는 오화가 제살이 되는 겁니다. 제가 이건 따로 뭐 다 일일이 해묘미 인옷을 신자진 말씀을 안 드려도 기본적으로 요 제살은 우리가 쉽게 찾는 방법, 제살은 삼합 네 그룹 삼합의 왕지와 충하는 글자. 그래서 제살은 전부 다 자, 오, 묘, 유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전에 했던 겁살은 겁살은 전부 다 자, 인, 신, 사, 해에 놓일 수밖에 없다. 좌우묘유. 그래서 우리가 제살하고 겁살하고의 차이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 겁살은 뭐 겁탈당한다, 갑자기 뭔가 벼랑간 예측하지 못한 뭐 이런 여러 가지 사건 사고와 그쵸? 즉흥적인 막 이런 그다음에 약간의 폭력성을 막 대두돼 있는 어떤 그런 살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겁살은 내가 어느 정도 극복하거나 이 좀 조절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겁살은 좀 다이나믹합니다. 다이나믹. 제살이나 이게 제살이죠. 제살이나 겁살이는 어차피 조금 흉살에 들어가긴 하는데 겁살의 인신사에는요 지장간이 자 이는 무병갑, 신은 무임경, 사는 무경병, 해는 무갑임 해서 지장간끼리의 여러 가지 또 메커니즘이나 치고받는 것들이 있어서 그리고 이제 이게 생지니까 엄청 빠르고 이게 잘 보이고 그 다음에 약간 뭐랄까 좀 복잡합니다. 지장간의 영향으로 복잡할 수 있는데 제살은요 이게 안 좋기도 하지만 뭐랄까 좀 이 왕지니까 사왕지니까 그 일어나거나 사건이나 이런 것들이 확실하고요 좀 깔끔한 모습이 있다. 여러분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제살은 네 그룹 삼합의 왕지와 충하는 글자다. 왕지와 충하는 것은 왕지와 왕지가 충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오충 자수가 내가 자수를 갖고 있다면 오화가 제살이 되는 거고 내가 묘목이 있다 그러면 유금이 제살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반대 내가 오하면 자수가 제살이 되는 거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익혀 놓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순서에서 그랬듯이 겁제천으로 나가잖아요. 겁제천. 그러니까 겁제천으로 나가기 때문에 겁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자 인, 신, 사,
해의 사생자라고 하면 제살은 인, 묘, 인묘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 다음에 우리가 방합으로 인묘진에 겁살의 다음 글자 왕지, 그러니까 신, 유, 사, 화 다음엔 오, 해수 다음엔 자. 그러니까 요렇게 겁살 다음의 글자가 제살이다. 그래서 같은 목, 금, 화, 수. 그렇죠? 목, 금, 화, 수로 같은, 어쨌든 방합적으로는요, 약간 같은 족속 같은 느낌이 듭니다. 같은 뭐 가족, 같은 어떤 DNA가 방합이니까 비슷한, 어차피 목을 품고 있잖아요. 그죠? 신금이나 유금은 금을 품고 있고, 사화나 오화도 뭐 이제 뭐 사화 같은 경우는 화도 되고 사유축, 금의 뭐 생지, 삼합의 생지도 되지만 어쨌든 화를 다 품고 있고, 해수나 자수도 수를 다 품고 있어서 가지고 있는 DNA가 비슷한데, 그래서 우리가 겁살 같은 경우는요, 이 영모에 이제 주동자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하고요. 이제 우리가 뭐 다른 강의다 보면 이거를 적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뭔가를 이제 선봉장, 그쵸? 좌우묘유는 이게 영모를 무슨, 만약에 예를 들면 영모를 꾀한다, 반역, 쿠데타를 일으키는 약간의 이게 야당 같은 거죠. 야당, 개혁을 꿈꾸는. 그런데 좌우묘유 같은 경우는요, 이게 이제 영모 주동자지만 마지막에 그 왕을, 좌우묘유 왕, 그러니까 이 장성살을 정면으로 충하는 글자가 제살이니까, 이게 이제 왕의 등에다가 칼을 꽂거나 하는 약간 킬러 같은 느낌 있죠. 킬러, 또는 어떤 진짜 마지막에 칼춤을 놓는 자객의 느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적병이라고 뭐 표현을 합니다. 좌우묘유로 왕지이지만 그거를 장성살을 정면으로 충하니까 약간 적병의 느낌, 킬러나 자객, 마지막에 탁 칼을 꽂아서 왕을 이제 죽이는, 목을 따는 어떤 그런 느낌이 이제 제살, 확실하게 이제 저거하는 걸 제살이라고 이제 얘기를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제살은요, 제살, 여러분들 격각을 아시나 모르겠는데, 제살은 그러니까 우리가 년지 또는 일지가 신자진이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요거 좀 잘 들어보세요. 신자진이면 이게 수잖아요. 그리고 해묘미, 그 다음에 인호술, 그리고 사유축, 이렇게 삼합의 그룹이 있을 때 제살은 신자진, 연지나 일지가 신자진이다 그러면 제살은 오화가 되죠. 왜냐면 충이니까 요. 그리고 해묘미일 때는 유금이 제살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오화일 때는 자수가 제살이고, 사유축일 때는 요 묘목이 제살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물론 좌우묘유하고는 전부 다 충의 관계가 놓여져 있지만, 연지나 일지에 신이 있을 때도 제살은 오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제 빨간색으로 자묘오유와 이렇게, 이건 충의 관계입니다. 충 전부 다 충의 관계지만, 나머지 글자들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 신이나 일지나 연지에 진이 있을 때에도 제살은 오화가 됩니다. 요 나머지
신하고 오하고의 관계, 진하고 오하의 관계는요 격각입니다. 전부 다 격각. 격각살이라고도 하고 격각이라고도 하는데, 자, 해수하고 유금도 격각 관계고요. 묘원은 충이고요. 미하고 유도 격각입니다. 격각살. 자, 인하고 인자는 격각이고요. 자오는 오자는 충이고요. 술자도 격각입니다. 그럼 이 의미를 조금 잘 보셔야 돼요. 자, 사하고 묘도 격각이고요. 묘유는 충이고요. 축하고 묘도 격각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실제로 사주에 운으로 원국에 있든, 여러분들 이걸 잘 원국에 있든, 사주 원국에 있든, 이 제살이라는 것이 원국에 있든 운으로 들어오든 뭐 연지를 기준으로 한다, 일지를 기준으로 한다를 떠나서 기준에 따라 똑같이 전부 다 충 아니면 격각에 놓이게 됩니다. 이 제살이라는 것은, 자, 이 12신살은 11신살만 단독적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뭐 물론 있어요. 있는데 그 전에 뭐 생극자도 보고 십성도 보고 뭐 충도 보고 여러 가지 합평충 파일을 이제 보고 나서 양념 역할로, 그렇죠? 한번 이렇게 탁 체크하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맛깔나게 이렇게 사주 해석을 하기 위해서 이제 활용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본적으로 이 제살이라는 것은 일지든 연지든 충이기 때문에 변화와 변동, 그쵸? 뭐 사고, 구설, 어떤 이런 의미가 있고요. 격각에 또 놓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제가 말씀드렸잖아. 오하, 제살은 좌우묘지만 이 왕지와 왕지가 아닌 이렇게 생지나 이 묘고지하고는 전부 다 격각을 이루기 때문에, 격각이 이루어지면요, 사주 해석에서는요, 서로 방향이 반대잖아요. 그러니까 코드가 안 맞아요. 코드가 안 맞다. 방향이 반대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답답, 지연, 부조화, 그 다음에 안 맞으니까 서로 이동, 그쵸? 변동, 그 다음에 약간은 이 이동 변동이나 뭐 이사, 보통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살이 들어오면, 물론 제살이 여러 가지 구설도 동반하고, 그쵸? 뭐 그렇지만 이게 충과 격각이 늘 일어나기 때문에, 충 아니면 격각이기 때문에 제살적인 의미를 여러분 해석할 때 제살만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충이나 격각을 먼저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서 그게 제살에 놓여 있는지 아닌지를 여러분들이 보면 돼요. 참고적으로 이제 격각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격각은요 이렇게 써보면 돼요. 자, 축, 인, 묘, 순서대로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아이고. 이렇게 12지지를 자축인묘를 이렇게 지그재그로 쓰다 보면, 요 위에 그룹 있잖아요. 위에 그룹, 아래 그룹 있죠. 그래서 이렇게 잘 보면은, 자, 자수, 진토, 신자진과 인, 오, 술이, 그러니까 수, 삼합과 화의 삼합 글자가 한 글자씩 한 글자씩 교대로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외울 때 자인진 오신술, 그쵸? 자, 축토 같은 경우는 보면 자 사유축이 이렇게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해묘미가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축묘사 미유해. 그래서 이 금과 이 목이 마찬가지로 한 글자씩 교대로 배치가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자수하고 인이 격각이고요. 인진이 격각입니다. 진호 격각, 신호 격각, 신술 격각입니다. 마찬가지로 축묘사 미유해 해서 축묘가 격각, 묘사가 격각, 사미가 격각, 미유가 격각, 유해가 각각 격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격각을 자인진 오신술, 축묘사 미유해 해서 자하고 끝에 있는 이렇게 끝에 있는 자하고 술토도 격각입니다. 원래는 이렇게 술 다음에 또 자가 있겠죠. 그러니까 자술도 격각이에요. 마찬가지로 축토가 여기 또 이렇게 위치하게 되는 계속 순서로 축묘사 미유해, 축묘사 미유해, 해축도 격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격각에 대해서 또 설명하면 시간이 길어지니까 아무튼 이 제살은 충 아니면 격각에 놓인다.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나중에 세적 사주를 해석하고 할 때 상당히 조금 이제 또 이해도가 높아진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제살에 대한 의미나 뭐 이런 거를 또 뭐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선 제살의 어떤 구조적인 사주에서 구조적인 어떤 그런 삼합적인 글자의 위치나 배경, 그 다음에 사주 해석에 충이나 격각에 놓일 수밖에 없는 지지끼리의 어떤 모습이니까, 자, 그렇다 이제 보시면 되고, 일간 기준으로 한번 제가, 자, 이번에는, 물론 일간 기준으로 본다 했잖아요, 일간 기준. 제살. 를 이제 보게 되는데 일간 기준으로 보통을 우리가 제살은 12운성의 태지와 그 심리나 어떤 이 모습이 매우 유사하다. 이 태생 자체는 좀 달라요. 12운성이나 12신살의 이론적인 배경은 삼합이론을 배경으로 하는 건 같지만 12운성은 일간, 그러니까 지지와 일간이나 이 천간과의 어떤 관계성이나 왕세, 특히 왕세, 뭐 걸록이면 강하고 묘는 약하고 하는 그런 천간의 어떤 그런 힘의 세기도 보는 게 12운성의 모습이거든요. 그것뿐만 아니라 상태라든가 심리를 모두 보는 게 12운성인데 12신살은 그냥 지지와의 관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심리를 우리가 조금 같이 보면 되는데, 제가 저번에 12신살 처음 이제 여러 가지 강의할 때, 여러분 이 표를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12운성이 절태양, 생욕대, 로광세, 병사묘 이렇게 순서대로 흐르면 양간의 일간이죠. 양간의 일간 같은 경우는 겁살과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요게 대표죠, 대표. 그러니까 우리가 절지는 12운성의 절지와 12신살의 겁살이 그 심리 상태가 상당히 유사하다라고 이제 볼 수 있고 12운성의 태지와 이 제살이 상당히 유사하다고 볼 수 있고 양지와 천살이 유사하다. 생지와 지살이 상당히 유사하다. 목욕과 연살, 도화살이 유사하다. 관대와 월살이 유사하다. 걸록과 망신살의 어떤 그런 심리가 비슷하다. 제왕지와 장성살, 세지와 반한살, 병지와 역마살, 사지와 육회살, 묘와 화개살이 상당히 유사한데 이 관대와 묘는 음간 양간 전부 다 월살과 화개살 전부 다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제살이 이렇게 들어있고요. 그쵸? 그 다음에 이렇게도 제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태지와 12운성 태지와 제살에, 태지 같은 경우는 막 잉태한 기운이잖아요. 겁도 많고 죽느냐 사느냐 어떤 그런 기로에 서 있고 한 그런 심리를 갖고 있습니다. 왜? 태지와 비슷하니까. 근데 음간의 12운성의 신살은 심리하고는 조금 맞진 않아요. 하지만 이 이론의 배경은 여러분 뭐죠? 그러니까 지지에, 그러니까 천간이 병, 무, 을은 무슨 운동을 하죠? 병무을은 인호술, 지지에 인호술 삼합운동을 같이 한다. 그렇죠? 그리고 갑목하고 개수는 같이 해묘미 운동성을 갖는다. 그 다음에 경금, 기토, 정화는 무슨 운동성을 갖는다고요? 사유축 운동성을 갖는다. 그 다음에 임수하고 신금은 신자진의 운동성을 갖는다. 선생님, 왜 이 을목은 목이니까 해묘미 운동성을 갖는 게 아닌가요? 이 질문을 만약에 하신다거나 이게 왜 이렇게 되지? 이상하다 하시는 분은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면 조금 힘들어요. 잘 선행학습이 안 돼 있어. 그래서 조금 삼합의 강의를, 제 강의를 좀 찾아서 들어보시고 오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양간과 음간을 한번 제가 쭉 써서 이제 일간 기준으로도 우리가 심리적인 모습을 보니까 이제 좀 말씀을 드려 볼 텐데 자, 먼저 양간 먼저 해볼게요. 양간. 자, 양간은 갑, 병, 무, 경, 임. 자, 양간. 양간의 태지가 뭐예요? 태지. 갑, 유. 태지죠. 병은 병자 태지. 무자 태지죠. 병화하고 무토 화투동법으로 이제 같이 12운성을 쓰니까, 자, 경금은 경묘태지, 임오는 태지입니다. 이렇게 제가 옆으로 쓴 것은 갑유라는 간지가 없기 때문에 옆에 이렇게 쓴 거고요. 병자라는 간지는 있죠. 병자 간지는 있고, 무자라는 간지도 있고요. 경묘라는 간지는 없어요. 그쵸? 경이는 있어도 이모라는 간지는 있다. 그래서 이게 전부 다 태지입니다. 12운성으로. 자, 태지인데 십성으로 한번 써볼까요? 갑유, 이 유금은 정관이죠. 정관. 병자도 정관이네. 무자는 정제. 경묘는 정제. 이모도 정제. 그러니까 전부 다 정관 아니면 정제에 놓여 있는 어떤 특징이 있구나. 그리고 이제 왜 이게 태지가 되냐? 갑목은 무슨 운동 한다 했죠? 갑목은 해묘미 운동을 한다 했죠. 해묘미 운동. 그러니까 이게 태지면서 이게 제살이 되는 거죠. 제살. 일간 기준으로 해묘미의 왕지와 충하는 게 제살이라고 했죠. 묘유 충의 관계가 놓이니까 아, 제살이 맞구나. 자, 병화는 무슨 운동 한다고 했죠? 인호술. 내가 내 삼합 운동성의 왕지와 충하는 자수가, 그래서 좌우충해서 정관이면서 태지면서 일간 기준으로는 제살의 어떤 모습이 있구나. 무자 같은 경우는 무토도 무슨 운동 한다 그랬어요? 인호술 운동 같이 한다 그랬죠. 무토. 그래서 자수가 정제면서 태지면서 제살이구나. 자, 경금은 무슨 운동 한다 했어요? 사유축. 여러분들 다 아시는데 제가 너무 또 세밀하게 하나하나 꼼꼼하게
다 이렇게 설명해서 좀 지겨울 수도 있는데, 어차피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서 또 머릿속에 한번 넣고 다시 한번 반복하고 하는 의미로, 자, 경금은 이렇게 왕지가 유금이잖아요. 유금하고 충하는 게 묘니까, 아, 맞구나. 임수는 무슨 운동? 신자진 운동을 한다. 아, 왕지가 좌우충 하니까 태지면서 제살 정제구나. 또 의미는 또 제가 일일이 설명하면 또 십성 설명을 하랴 뭐 하니까 하지만 기본적으로 양간의 제살은요, 십성으로 정관과 정제니까 막 모험을 즐긴다든가 막 이렇게, 물론 제살 자체가 상당히 이제 태지는 12운성에 정자와 난자가 탁 만나갖고요, 수정이 돼서, 그쵸? 임신이 돼서 착상이 돼서 이제 안정기에 접어드는 약, 제가 볼 때는 한 12주 정도, 약 3개월이죠. 3개월 이내에 이제 조심하지 않고 하면은 유산이 될 확률이 상당히 높거든요. 3개월 넘어가면, 저도 이제 아들이 둘이 있고, 제가 우리 이제 결혼해갖고 첫 아이가 있었는데요. 11주 차쯤에 아무튼 부주의였는지 어쨌든 아기가 유산이 됐었어요. 이게 이제 슬픈 기억인데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불안한 기운입니다. 불안한, 죽느냐 사느냐 하는 어떤 그런 기운이고, 그러기 때문에 모험을 즐긴다든가 막 이렇게, 그러니까 편관이나 편제처럼 뭐 아니면 도, 그쵸? 불안한 기운보다는 정관과 정제에 따박따박 바른 어떤 그런 이렇게 규칙적인 모험을 즐기지 않는 안정된 어떤 기운을 추구하는 게 이 태지 제살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음간은 을, 정, 기, 신, 개. 자, 을목의 태지는 자, 을목은 기본적으로 이게 먼저 병지라고 써드릴게요. 병지. 그러니까 병역제 기억나십니까? 병역제. 음간이면 병, 12운성 병지가 양간이면 역마살, 음간이면 제살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을자 병, 그렇죠. 그 다음에 정묘는 정묘가 병지 편인이죠. 하나 써볼까요? 을자도 편인 네 병지, 정묘도 편인의 병지. 자, 기묘 하투동법으로 같이 간다 했어요. 기묘는 편관의 병지지. 자, 신금은 이렇게 오화가 편관의 병지. 자, 개는 유금, 개유, 편인, 편인의 이제 병지에, 전부 다 병지에 놓이는 거죠. 그러면서 병지면서 이게 제살입니다. 전부 다 제살의 기운에 놓인다. 어떤 강의나 어떤 선생님들은 무조건 음간이든 양간이든 태지면은 전부 다 제살이라고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그거 아닙니다. 무조건 태지라고 제살이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면 개수 같은 경우는 개사 있잖아요. 개사일주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이게 태지면 이게 태지거든요. 그러면 이게 제살이라는 의미인데 제살이 아니고, 개수 같은 경우는 사화를 만나면 역마살입니다. 그건 왜 그런지는 제가 저번에 한번 쭉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래서 을자병이면서 편인이고, 음간 같은 경우는 양간하고는 다르게 전부 다 편인 아니면 편관의 모습입니다. 편자. 그러니까
음간은 실리적인 글자면서 음간의 글자잖아요. 이것저것 좀 따지고, 따진다. 손해보지 않으려고 한다. 그래서, 음간은 어쨌든 양간보다는 조금 불안해요. 이게. 불안하고, 음간, 양간은 또 쓰다 보니까 공통적인 특징 뭐 있어요? 공통적인 특징이 전부 다 좌오묘요 왕주로 돼 있구나. 그래서 제살은 전부 다 음간이든 양간이든 좌오묘요 그 사왕주로 구성이 돼 있다. 여러분 이 특징을 이제 알고 그러니까 제살은요 음간의 제살은 조금 양간보다는 훨씬 조금 더 불안하거나 이게 위태위태한 기운이에요. 왜냐면 편인이나 편관과 동주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10이 이제 운성으로는 병지에 놓여 있으니 병지는 아프고 그쵸? 쓸쓸하고 한 기운이니까 그런 기운을 여러분들이 같이 좀 이제 이해를 하고 봐주셨으면 좋겠다. 자, 12운성의 태지와 상당히 유사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의미를 이제 제가 하나만 조금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드려보면 예를 들면 12운성 좀 복습하는 의미에서 해묘미다 예를 들면 해묘미면 이제 목이잖아요. 목 중에도 간목이잖아요. 간목. 자, 간목이면 12운성을 먼저 한번 써볼게요. 밖에다 12운성을 해묘미면은 해수가 장생이죠. 장생. 그쵸. 묘목이 제왕지 왕지고 미토가 묘지입니다. 생왕묘. 생, 욕, 대, 걸록, 왕, 세, 병, 사묘, 절, 태, 양. 요렇게 이제 돌아가고 그 옆에다가 12신사를 이제 써볼게요. 자, 그러면 생은 지살, 그러니까 이제 지살, 연살, 월살, 망신살, 장, 반, 역, 육, 화. 겁재천을 먼저 써야 되는 겁재천.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해묘미나 인호술이나 사유축이나 신자진 모두 공통적인 모습을 보면 여러분들 이걸 보세요. 이렇게 삼합은 해묘미에 태어나서 그쵸? 성장해서 직장도 들어가고 왕성하게 인생의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고 이제 경험치 쌓이점 노쇠해서 병들고 죽어서 묘지에 들어가는 요 구간이 그쵸? 해자축 임묘진 사오미 구간이 사실은 여러분들 이게 이제 드러나 있는 그겁니다. 드러나서 내가 활동하는 구간. 어쨌든 태어나서 묘지 속에 들어가기까지. 그런데 요 구간은 절태양, 겁재천 구간은 나의 활동 영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활동하는 영역이 아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요 태지 같은 경우는 내 이 왕지와 정면으로 충하는 글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전성기, 왕지와, 반대 세력의 중심 글자라는 거예요. 뭐가? 제살이. 그쵸. 그리고, 이제 뭐 12운성으로는 태지가 그렇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겁재천 같은 경우는 내가
내가 힘이 미치거나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12신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흉살이 되고 내 기운이 상당히 떨어져 있고 내 기운이 미치지 못하는, 그래서 내 통제나 제어가 힘든 그런 12신살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구간에 있으니까 좀 힘들다. 그래서 뭔가 같이 하기 제한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십성이나 궁성적으로 보면요, 같이 하기 힘들다, 제한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인연이 박하다, 힘들다. 예를 들면 연지가 제살이다 그러면 조상이나 부모와 이렇게 떨어져 있거나 고향을 태어나자마자 등지거나 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고요. 월지가 제살이다 그러면 부모하고 이렇게 조금 코드가 안 맞는 거예요. 나는 해묘미의, 그쵸? 이 구간인데, 이 신유술은 금이잖아요, 금. 금의 구간이니까, 이 코드가 안 맞아서 부모하고 인연이 박하다, 사회생활 할 때도 조금 구설에 휩싸일 수가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할 수 있을까? 이거 우리 육친이죠, 육친. 인간관계가. 육친이 부덕하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좀 해볼 수는 있어요. 그리고, 같이 하기 제한된다라고 하는 것은 또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동과 어떤 움직임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 이게 그러면 뭐랑 연결이 돼요? 아까 충 아니면 격각에 놓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충이나 격각은 이동이나 어떤 이 변동, 변화, 답답함도 있지만 그런 어떤 모습을, 그러니까 격각운이 들어오면 뭐 이동할 수 있겠다. 뭐 큰 이동은 아니겠지만 내가 여러 가지 내 의도와는 좀 다른, 원치 않는 그런 이동이나 그런 게 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태지가 갖는 의미를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면요. 태지는, 자, 태지다. 태지가 갖는 이 11살적인 의미에서 보면은 일단 태지. 막 이제 그 정자와 난자가 이렇게 이제 착상을 해서 잉태를 하잖아요, 잉태하면 어머니 자궁 속에 갇히잖아요. 어머니 자궁 속에 이렇게 하나의 점으로 딱 잉태가 된다. 어머니 자궁이 물론 우리가 감옥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런데 갇힌다. 절체절명. 죽느냐 사느냐, 애가 떨어지느냐, 3개월 잘 붙어 있어서 저기 양지로 넘어가서 엄마의 양수를 먹으면서 살아나느냐. 그 기로에 쓰는 게 그러니까 이 제살이라는 거죠, 제살. 그래서 제살의 의미를, 이게 그래서 수옥살이라는 닉네임이 붙은 겁니다. 수옥살. 자, 그리고 이 죽느냐 사느냐를 이 태지와의 파생된 의미가 또 뭐가 있느냐? 일단은 이 착상된 요 작은 생명력이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나름 눈치가 빠꼼해야 되고, 그쵸? 그 다음에 임기응변이라든가, 내가 일단 살고 봐야 되니까 약간 이기주의, 그쵸? 이런 모습도 우리가 이제 가질 수밖에 없는 이 특징이 이 태지와, 그쵸? 이런 그런 모습으로 불안한 기운이다. 불안한 기운. 내가 살기 위해서. 이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의미를 얘기를 하는데, 자, 오늘은 요렇게 사주에서 제살을 쉽게 찾는 법이나 제살의 삼합적인 어떤 의미와
뭐 일지 기준, 연지 기준 또는 일간 기준에 대해서 제가 뭐 장성을 충하는 글자다, 또 격각이나 충에 놓인다, 뭐 이런 걸 쭉 말씀드렸고, 다음 시간에 이제 들어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제살의 사주 해석에서 어떻게 해석을 하고, 특징이나 그 의미에 대해서 쭉 한번 설명을 하면서, 실제로 사주 샘플을 몇 가지 들어서 제살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또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